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62세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5년 동안 한 달 생활비 30만 원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67세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을 통보하면서 5천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은 이미 5년 전부터 남편의 배신을 알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홈캠 설치부터 탐정 고용, 35년치 장부 정리까지. 그 결과는 무려 20억 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35년간의 참음이 어떻게 완벽한 복수로 이어졌는지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주부라고 해야겠네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 꿈 같거든요. 67세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는데 제가 완전히 역관광을 시켜버렸거든요. 결혼 35년 차였어요. 35년이요. 결혼한 게 27살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저는 그저 현모양처가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도 저를 챙겨주고 시어머니도 며느리 왔다고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 살림이 빠듯하니까 며느리가 돈이라도 벌어와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며칠만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35년이 되었어요. 새벽에 시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낮에는 반찬거리 손질이에요. 무, 배추, 시금치. 끝도 없이 다듬고 씻고 썰고. 손가락에 밴드 안 붙인 날이 없었어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 담그고 일하다 보니까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는 시어머니 수발이에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밥 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밤 11시에야 겨우 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뭘 했을까요? 사업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서 집을 거의 비웠어요. 사업이 바빠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지방 출장이 있어서. 핑계는 정말 많았어요. 일주일에 집에 있는 날이 이틀도 안 됐어요. 그나마도 늦게 들어와서 자기만 하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도 남편이 관리했어요. 한 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줬어요. 30만 원이요? 90년대 초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3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전해줄 때마다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니까 감사한 줄 알아라. 함부로 쓰지 말고. 감사하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제가 감사하라고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네,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나 싶어요. 30만 원으로 아이 둘 키우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대야 했어요. 쌀 한 포대 사면 15만 원인데 나머지 15만 원으로 반찬거리, 아이들 학용품, 옷가지까지 해결해야 했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몰래 돈을 모았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받은 일당 중에서 조금씩 빼돌려서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정말 조심조심했어요. 아이들 옷은 거의 중고로 샀고 저는 옷 한 벌을 몇 년씩 입었어요. 새 옷 사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요. 거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힘든 줄도 모르고 틈만 나면 잔소리였어요. 남자는 마음이 편해야 돈을 벌어온다. 밖에서 뭘 하든 입 다물어.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편한테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심지어 아픈 날에도 며느리가 아프면 안 된다.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독감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시장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입 대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화가 나도 참고 서러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는 걸 보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힘들지 않아.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젖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웃으면서 아이들 깨웠어요.
일어나라, 아침 먹어야지.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라고 할 때면 모든 게 보람되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참았어요. 더 견뎠어요.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첫째가 수학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월 수강료가 15만 원이었어요. 제가 한 달에 받는 생활비의 절반이에요. 둘째도 영어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3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보, 아이들 학원비가 좀 모자라요.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화낼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차가웠어요. 학원비가 모자라?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면 되지. 돈 없어. 골프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로 툭 던지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했어요. 공부 못하면 기술 배우면 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제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학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웃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남편 오늘 골프장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골프장이라고요? 분명히 돈 없다고 했는데 골프를 쳤다고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잠들어 있는 척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전화 받을 때도 몰래 나가서 받곤 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고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래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모른 척하려고 했었어요. 혹시라도 제 짐작이 맞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3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무너진다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이들 학원비는 없다면서 골프는 치러 다니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도대체 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그 후에는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운명은 제 계획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5년 전 어느 새벽이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순간이 말이에요. 그 5년 전 새벽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서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아이들 학원비 문제는 계속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30만 원만 주면서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시기였고 저는 몰래 모아둔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돈도 한계가 있잖아요. 반찬 가게 일당이 하루에 3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빼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다른 일도 시작했어요. 저녁에 시어머니 수발 끝나고 나면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시급이 4천 원이었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한 달에 24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몸이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오후에는 반찬 손질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수발하고 밤에는 설거지하고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어떻게 버텼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밤늦게 설거지 알바에서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들리게 조용히 들어갔는데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응,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만나나? 골프장 말고 조용한 곳으로.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저한테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부드럽고 다정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피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다음부터는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남편이 새 옷을 사더라고요. 35년 동안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새 옷 사는 걸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브랜드 셔츠, 바지를 사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요?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전혀 안 했는데요. 그리고 핸드폰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고 자고. 제일 화가 났던 건 머리를 염색한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까만 머리로 나타났는데 나이 들어 보이니까 염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35년 동안 흰머리도 그냥 두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니, 모른 척하려고 했어요. 인정하기가 무서웠거든요.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리고 그동안의 희생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태연한 척했어요. 첫째가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도 바쁘셔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둘째가 엄마 괜찮아? 라고 할 때도 물론 괜찮지라고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더 예쁘게 화장했어야 했나? 더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아니면 남편에게 더 잘해드렸어야 했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즈음 시어머니의 태도도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까칠해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나이 들더니 못생겨졌네. 남자는 원래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법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잔소리려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밖에서 뭘 하든 상관하지 마.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어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고3, 둘째는 고1이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첫째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1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대학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한 달에 40만 원이나 하는 과외였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시켜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알기나 했을까요? 아이들 성적표 받아와도 관심도 없더라고요. 공부해서 뭐하냐, 결국 취업 못하면 소용없다는 식이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밤에 혼자 있을 때 분노를 사겼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수시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잘했네라고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축하 식사를 하자고 해도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날 밤에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바람 피우고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둘째가 아직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얘도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편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호텔 식당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를 한 거더라고요. 20만 원이요? 저희 한 달 생활비보다 적게 써서 한 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다른 여자와요. 그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20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고요? 저는 한 끼에 3천 원도 아까워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깨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돌려받아야겠다. 35년 동안 당한 모든 걸 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혹시 오해인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어요. 남편이 새로 산 옷들, 향수, 호텔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듯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과 둘이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말을 끊으시고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컸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해도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둘째가 아직 미성년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혼자 살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돈을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일 설거지 알바에다가 주말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 일도 했어요. 몸은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오히려 조금 평안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닥칠 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왔어요. 5년 전 새벽 2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순간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제가 다 들어버렸거든요. 그날 저는 설거지 알바에서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이 꺼져 있어서 저는 안 보였는데 두 분은 제가 들어온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 섰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들었죠. 제 35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대화를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벽 2시 어둠침침한 복도에서 들은 그 대화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남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이혼 준비할 거야.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혼 준비라고요? 애들 다 컸으니까? 다른 여자랑 살림 이미 차렸어. 강남에 아파트도 얻어놨고. 다른 여자요? 살림을 차렸다고요? 제가 35년 동안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미 아파트까지 얻어놨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재산은 전부 엄마 앞으로 옮겨놨으니까 용돈 걱정은 말고. 재산을 시어머니 앞으로 옮겼다고요? 언제요? 저도 모르게요? 그때 시어머니가 박수까지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진짜 든든하다. 그래, 그래야지. 젊은 여자가 훨씬 낫지. 늙은 년하고 뭐하러 살아? 늙은 년이라고요? 35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희생한 제가 늙은 년이라고요? 그 여자는 재산 분할이니 위자료니 하나도 못 받을 거야. 바보같이 35년 동안 고생만 했네. 바보같이 35년 동안 고생만 했다고요? 그 고생이 다 이 집을 위해서였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35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재산을 숨겼다고, 나를 바보로 봤다고, 35년을 헛되게 살았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까지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첫째는 대학생이 됐고 둘째도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살아도 될 때가 온 거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하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홈캠을 설치하는 거였어요. 남편한테는 요즘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심해져서 모니터링 하려고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15년 된 푸들인데 정말 가족 같은 존재예요. 남편은 별로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거실과 안방에 홈캠을 달았어요. 음성까지 녹음되는 제품으로요. 그 다음에는 탐정사무소를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남편 바람 증거, 불륜 조사 이런 키워드로요. 정말 많은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후기가 좋은 곳 하나를 선택했어요. 상담받으러 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탐정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증거 수집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기술도 좋아지고 추적 장비도 발달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너무 대담해져서 쉽게 잡힌다고 했어요. 의뢰인분 남편분은 아마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35년 동안 부인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탐정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지만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3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돈으로 탐정 비용을 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탐정분이 보통 2주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2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새벽에 시장 나가고 반찬 손질하고 시어머니 수발하고.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참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홈캠도 정말 유용했어요.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 나가 있는 동안 남편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찍혔어요. 응, 나 혼자야. 마누라는 시장 나갔고. 오늘 저녁에 만나? 새로 산 원피스 입고 와.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계속 녹음됐어요. 아들아, 그 여자 언제까지 속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둘째 졸업하면 바로 이혼할 거야. 그때까지는 들키면 안 돼. 재산 정리는 다 됐지? 응, 건물도 엄마 명의로 바꿨고 예금도 다 옮겼어. 그 여자는 푼돈밖에 못 받을 거야.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2주 후 탐정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요. 사무실로 와서 보고서를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탐정사무소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보고서가 정말 두꺼웠거든요.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내연녀의 만남 장면들이었어요. 호텔 들어가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다 찍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정말 젊고 예뻤어요. 처음에는 질투심이 들었는데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35년 동안 고생한 나를 버리고 저런 여자를 택했다고? 두 번째는 재산 이전 내역이었어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건물 3채, 예금 8억 원, 주식 2억 원.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심지어 내연녀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도 있었고요. 총 재산이 15억 원 정도 됐는데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이렇게 재산을 숨기는 건 명백한 재산은닉이에요.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탐정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연녀에 대한 신상 정보였어요. 이름, 나이, 직업, 주소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과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나와 있었는데 무려 7년 전부터였어요. 7년이요. 제가 죽어라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할 때 이 사람은 7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마지막은 남편의 동선이었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시간대별로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업한다고 나가서는 내연녀랑 데이트하고 골프 치고 호텔 가고 정말 한가하게 살았더라고요. 보고서를 다 보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어요. 35년 동안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봤는데 평소와 똑같이 밥 차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밥을 차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 다음부터는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홈캠 영상도 계속 저장했고 남편이 바람 피우러 나갈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가게 장부도 35년치를 다 정리했어요. 제가 벌어온 돈이 얼마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요. 시어머니도 몰래 녹음했어요. 저를 무시하는 말들, 남편 바람을 옹호하는 말들. 다 증거로 남겼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3달 전 남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날이요. 그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마치 중대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드디어 나왔어요. 5년 전 새벽에 들었던 그 계획이 현실이 된 거죠. 집은 엄마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5천만 원뿐이야.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5천만 원이라고요? 35년 동안의 희생이 5천만 원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웃었어요. 정말 크게 웃었어요.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봤지만 저는 계속 웃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준비한 걸 보여줄 때가.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좋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35년치 가게 장부, 홈캠 영상이 담긴 USB, 탐정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이것들부터 보시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시원함을 느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을 때 두 분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다 모아놨냐는 식이었는데 내용을 보시더니 점점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먼저 35년치 가게 장부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가 35년 동안 벌어온 돈의 기록이에요. 총 8억 2천만 원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쓴 건 얼마일까요? 남편이 장부를 넘겨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홈캠 영상이 담긴 USB를 내밀었어요. 이건 최근 6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강아지 분리불안 때문에 단 카메라인데 참 신기한 게 많이 찍혔더라고요. TV에 USB를 꽂고 영상을 틀었어요. 먼저 나온 건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응, 오늘 저녁에 만나? 새로 산 원피스 입고 와.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어머니도 나오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음 영상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재산 은닉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어요.
재산 정리는 다 됐지? 응, 건물도 엄마 명의로 바꿨고 예금도 다 옮겼어. 그 여자는 푼돈밖에 못 받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오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야, 이걸 끄지 못해. 아직 더 있어요. 그 다음은 5년 전 새벽 2시 대화 재연 장면이었어요. 최근에 비슷한 대화를 또 나누시더라고요. 바보같이 35년 동안 고생만 했네. 늙은 년하고 뭐하러 살아. 이 부분이 나오자 남편이 TV를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리모컨을 먼저 빼앗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꺼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보고서를요. 이건 탐정사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남편분의 7년간 불륜 행각이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탐정이라고?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참, 여기 사진들도 정말 잘 나왔어요. 보고서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테이블에 늘어놓았어요. 남편과 내연녀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정말 적나라한 사진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더 있어요. 재산 은닉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건물 3채, 예금 8억, 주식 2억. 모든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내역이 다 나와 있었어요. 총 15억 원의 재산을 은닉하셨네요. 그리고 내연녀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까지 합하면 17억이 넘어요. 남편이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 35년 동안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이분과 함께 법원에 갈 거예요. 피고는 3분이에요. 남편, 어머니, 그리고 내연녀까지. 세 명이 다 피고라고? 당연하죠. 남편은 불륜과 재산 은닉, 어머니는 재산 은닉 공모, 내연녀는 불륜 공모. 모두 법적 책임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한 달에 30만 원 주면서 감사하라고 했던 거, 늙은 년이라고 했던 거, 바보같이 고생만 했다고 했던 거.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35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이제 늦었어요. 다음날 정말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소장을 접수할 때 정말 시원했어요. 35년 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재판 준비 기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사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이웃에 소문나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35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상대방 변호사가 제 증거들을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 홈캠 영상, 탐정 보고서, 35년치 가게 장부, 재산 은닉 증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특히 재산 은닉 부분에서 남편 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은닉한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관님도 놀라셨어요. 17억 원을 은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혼을 계획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은닉했습니다. 내연녀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더라고요. 하지만 탐정 보고서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었어요. 남편한테서 아파트를 받은 것도 매달 용돈을 받은 것도 다요.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변론할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에 앉아서 판결문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총 20억 원을 지급하라. 20억 원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은닉한 재산 17억에 위자료 3억까지 합쳐서 20억이 나온 거였어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올 때 정말 하늘이 다르게 보였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가족으로 살자. 앞으로는 잘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짐을 싸서 집을 나올 때 정말 홀가분했어요. 35년 동안 숨막히게 살았던 그 집을 떠나면서 마치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20억 중에서 일부로 카페를 인수한 거예요. 직원도 2명 뽑아서 여유 있게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가끔 남편이 카페 앞까지 와서 기웃거리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문 보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미용실에서 파마도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훨씬 밝아 보이고 젊어 보였어요. 고객님 정말 환하게 웃으시네요. 미용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진짜로 웃을 수 있어요. 가끔 지난 35년을 생각해보면 아깝기도 해요. 제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들을 왜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겨냈다는 게 중요해요. 35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마지막에는 제대로 복수했잖아요. 67세 남편의 이혼 통보에 완전히 역관광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저는 62세예요.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은 오롯이 저를 위해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어제는 카페 단골 손님 중에 멋진 남성분이 저에게 영화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35년 만에 처음 받는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좋아요라고 답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진짜 제 인생을요? 67세 남편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남은 인생 저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제 행복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35년 동안 충분히 참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리고 언젠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참지만 말고 준비하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그때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해냈어요. 67세 남편의 이혼 통보에 완벽하게 역관광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렇게 해서 35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67세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5천만 원 제한이 오히려 20억 원의 재산 분할과 완전한 자유로 돌아온 놀라운 반전이었죠.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준비와 용기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